네, 안녕하십니까. 저 SK하이닉스 곽병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요. 좀 보기가 좀 어려워했죠. 그래서 잠깐 나와서 하겠습니다. 발표를. 저 초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닉스에서 수율 분석과 그 다음에 일렉트릭의 전기적인 특성 분석을 한 10년 넘게 좀 일을 하다가 2, 3년 전부터 CDS, 그러니까 통계 관련된 업무를 잡을 바꿔서 일을 해왔고요. 그 와중에 JMP라는 툴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JMP 서밋까지 발표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반도체에서 웨이퍼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가 뭐냐면요. 웨이퍼라는 자재가 공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여러 가지 공정들을 많이 거쳐가지고 폐바웃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웨이퍼 내 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칩들이 불량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별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그런 웨이퍼 테스트를 위해서 불량의 칩들이 어떻게 클러스팅돼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동일하게 나오는 맵들을 어떤 웨이퍼들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게 클러스터링 통해서 만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까지 좀 JMP 애드니 좀 만든 사례를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순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굿배들 나눈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쪽으로 좀 볼 예정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 프로세스에 대한 리절트 결과까지 볼 예정이 있고, 샘플 예제를 한번 볼 예정이 있고,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간혹 그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원형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웨이퍼입니다. 그게 웨이퍼인데 그런 웨이퍼들이 공장 안에 들어가면 그림과 같이 수많은 공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수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장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웨이퍼 안에는 적게는 수백 개 칩이 있고 많게는 수천 개의 칩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칩들이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구별하는 게 바로 웨이퍼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 테스트들이 불량인 칩들이 특정 맵을 가지고 있는지를 클러스터링해서 마이닝까지 하는 게 이번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주제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러면 굿배들을 나눠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불량의 원인들을 찾아서 빨리 라인에 반영을 해서 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수익성이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으로 굿배들 나누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X축이 뭐냐면 웨이퍼 테스트, 아까 말한 그 웨이퍼 테스트 페일인지 정상인지 판단하는 테스트의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특정 페일 레이트, 그러니까 페일 레이트가 높으면 그 웨이퍼 내에 불량들이 많다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이 점 하나, 원 포인트가 뭐냐면 웨이퍼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일 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웨이퍼 내에 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칩에서 불량 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 웨이퍼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래 보이게 되면 오렌지색은 정상인 자재, 정상인 칩, 그 다음에 파란색은 불량인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텀 쪽에 죽은 다이가 맵을 웨이퍼가 가진 것들을 분석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특정 페일 레이트에서 단순히 높은 자재를 배들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자재, 페일레이트 거의 안 나온 웨이퍼겠죠? 그런 것들은 구수를 선정하고요.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들은 제외하고 굿배들 나눠서 마이닝에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는 배들을 저렇게 전통적인 방법을 구하게 되면 저기 네모칸에, 저기 여러 가지 맵들인데 수많은 다양한 페일 맵들이 포함될 겁니다. 저 맵들이 동일한 원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닝을 돌리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더라.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방법,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반대되는 거죠. 엔지니어가 웨이퍼가 하루에 수천 장, 수백 장씩 폐바웃이 되어가지고 공장에서 나와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데 일일이 구성원이 웨이퍼 한 장 한 장 눈으로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린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웨이퍼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이라는 거는 시간 소비가 상당히 많더라, 엔지니어에.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애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쪽인데요. 네. 그 JMP를 열게 되면 저희가 하이 JMP라고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회사들이 애드인이 만든 시스템을 다 모아놓고 관리하는 데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류태진 님께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에 있고 여튼 저희가 이번에 만든 WT 페일맨 클러스터링 앤 데이터 마이닝 오픈하게 되면 저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앞에 WT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 테스트의 줄임말입니다. 단순히 해서 웨이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은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5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SDA가 있고 뭐 EPM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메인은 S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DA가 뭐냐면요. SDA 플레임은 여기 있고요. SDA를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이퍼 테스트를 하게 되면 페일인지 정상인지 아니 불량인지 정상인지 그 칩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테스트하는 항목에서 칩이 불량이 났다. 그러면 그 칩은 심볼 A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테스트할 때 어떤 칩이 페일이 발생하면 그 칩에는 심볼 B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은 C를 부여하고 그 다음은 D를 부여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정상인 정상인 칩도 분명 심볼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볼을 부여할 때 예를 들어서 A 심볼을 가진 불량 칩들이 특정 웨이퍼 내에서 특정 맵을 가졌는데 동일하게 특정 맵을 가진 웨이퍼들이 뭐니? 물어봤을 때 그런 웨이퍼들은 이런 웨이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맵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쪽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그러한 어떤 카테고리로 그 클러스터링 할 건지를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를 어떤 기간에 테스트된 걸 가져올래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셋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하이니스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각 제품을 생산한 걸 갖고 올래 물어보는 게 있고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갖고 올래 그래서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셀렉트 디펙이라는 게 아까 말한 심볼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A 심볼을 가진 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A 심볼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베드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살아있는 정상인 다이를 굿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터링, 웨이퍼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동그란 건 맵을 가지고 파란색은 정상인 칩, 빨간색은 그 유저가 선택했던 A 심볼을 가진 불량으로 발생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이 클러스터링 된 게 7개로 좀 나오고 있고요. 7개인지 8개인지 3개인지는 뭐 나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게 뭐냐면요. 보시게 되면 이 네 번째 그룹의 그 웨이퍼의 맵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불량 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환영 쪽에 이렇게 웨이퍼 환영 쪽에 탑 쪽에 환영 쪽에 죽은 웨이퍼들이 무슨 웨이퍼인지를 보고 싶어. 그렇죠? 아까 클러스터링 의미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확대를 해보면 n equal 52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똑같은 맵으로 가지고 죽은 웨이퍼가 52장이라는 겁니다. 그 52장이 바로 클릭하게 되면 쫙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똑같이 죽은 웨이퍼들을 아까는 뭐 두 번째 그 전통적인 방법이 사람의 눈으로 다 보고 판단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자면 웨이퍼를 보관하는 통이 있어요. 보관통이 있는데 그거를 랏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도체는 랏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보관통을 이 S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하나가 보관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관통 안에는 웨이퍼가 25장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 랍별로 그러니까 각 막대별로 각 랍별로 파란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굿그룹 빨간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그룹인데 각각 랍의 배드그룹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색깔이 뭐냐면 이 색깔은 지금 클러스터링 그룹이 7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각각 7개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어느 정도 포션인지 두 번째 그룹이 어느 정도 포션인지 나와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가장 메인으로 좀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1번 그룹, 2번 그룹입니다. 즉 정상인 나이가 많은
웨이퍼들이 몰려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서머리 테이블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퍼 테스트를 할 때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마다 유저가 선택했던 굿 그룹과 배드 그룹이 페일인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테스트에서 페일 레이트가 얼마인지 굿과 배드가 두 번째 테스트에서 굿과 배드가 페일 레이트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이렇게 장표가 나오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닝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빨갛게 나온 거를 다 배드를 선택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저가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하고 싶은 맵들만 배드로 선택해서 배드 그룹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웨이퍼 환영 쪽에 센터 탑 쪽에 이렇게 빨갛게 죽는 웨이퍼들만 배드로 잡고 싶어. 그러면 요거만 배드로 잡고요. 나는 아예 파랗게 나온 거를 정상 그룹으로 해서 요 그룹을 구수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쓰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싶으면 이스크루드 시켜서 제외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굿 그룹과 배드 그룹을 선택해서 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굿과 배드를 나누는 거를 다 단점들을 다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인 그 소비를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에 대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인데 보시게 되면 마이닝하는 방법은 마이닝에서 아까 굿배드를 정했지 않습니까? 굿배드를 또 라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치를 시켜서 마이닝 시킬 거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라인과 EPM이 있는데 인라인은 공장에서 많은 공정 스텝을 진행하는데 그 공정 스텝 진행할 때마다 장비가 있고 챔버가 있고 레시피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분석하는 게 인라인. 그 다음에 EPM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렉트릭 파라미터 모니터링인데 정기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특성으로 매치시켜서 어떤 정기적인 특성이 어떤 이하로 나오면 페일이 발생하더라. 뭐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인라인에서 보게 되면 인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인라인의 그 오퍼 그러니까 공정 스텝들을 어떤 스텝으로 너는 마이닝을 실시할 건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정 스텝 중에서 나는 특정 공정을 선택해서 이 공정으로 나는 마이닝 돌릴 거야. 그게 돌리는 거고 그 특정 공정 스텝에 그럼 레전드는 뭘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할 거니 챔버를 할 거니 레시피를 할 거니 마스크를 할 거니 뭐 이런 거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마이닝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닝을 돌리게 되면 마이닝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지원했습니다.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에너바로 세 가지 알고리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결과치를 지금 컬럼으로 넣어뒀고요. 컬럼별로 랭킹별로 소팅하게끔 만들어놨고 첫 번째 있는 게 대부분 첫 번째 우선순위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거는 뒷장의 샘플 데이터를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EPM으로 하는 게 방법이 있다는데 EPM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 우선 결과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의 Y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원인인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땡땡땡 무슨 EPM 파라가 Y축에 갑니다. 그리고 X축이 뭐냐면 EPM을 테스트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란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굿그룹, 빨간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그룹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이너를 눌렀을 때 1차 그래서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그룹은요. 이 땡땡땡 EPM 파라가 이쪽 아래로 가면 페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확실하게 그 센터 쪽 민값이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하 마진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상 관리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T-테스트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장표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좀 확인 가능하게 넣어 놨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인라인으로 데이터 마이닝 돌렸을 때 결과 표현인데요. 이거는 세팅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났을 때 나는 센터 환영 쪽에 죽은 칩에 대해서 배드를 선택하고 깨끗하게 사른 다이를 구슬을 선택하고 애매모호하게 준 거는 제외해서 요 자재들만 가지고 마이닝을 돌렸을 때 결과표입니다. 이 결과표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JMP가 가장 가독성 있게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좀 보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땡땡땡 스텝 레전드인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빌더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첫 번째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땡땡땡 스텝에서 A 장비, B 장비, C 장비, D 장비예요. 그러니까 땡땡땡 스텝에서 장비 4개로 진행했다는 거죠. 공정이. 그렇죠? 근데 이 사각형 셀의 면적이 그 장비로 진행된 양입니다. 그래서 A 장비로 메이저로 많이 진행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장비, C 장비로 조금 진행이 됐고 제일 적게 진행된 장비가 바로 D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장비에서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 그룹이 거의 80% 이상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D 장비가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본 게 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그래프 빌드에서 나오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 X축이 뭐냐면요. 땡땡땡 스텝이 라인 공정에서 진행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한 날짜가 아니고요. 땡땡땡 스텝에 진행했던 날짜고요. 이 Y축이 뭐냐면 땡땡땡 스텝에 A 장비, B 장비, C 장비, D 장비입니다. 보시게 되면 각 셀이 있을 텐데 각 셀에 파란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굿그룹, 빨간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다른 장비들은 날짜에 상관없이 거의 다 100%가 다 국자재가 진행이 됐다는 반면에 D번 장비 같은 경우는 배드 포션이 상당히 80% 90% 높습니다. 그것도 요 시점에서.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량 칩들이 발생했던 원인은 D번 장비의 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비의 요 시점에 라인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장비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탐지가 가능하고 요 시점 이후로 전후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스크랩, 그러니까 버리던가 웨이퍼를 폐바우 때부터 뭐합니까? 다 쓰레기인데 다 주워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라인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데이터로 데이터 마이닝하면 깨끗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피드백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량 칩들이 하나의 스텝에 하나의 장비 혹은 챔버에 몰리면 참 해피할 거예요. 그거 찾기도 쉽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수율은 아마 수율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 쉬우니까 누구나.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특정 스텝에 특정 워스트한 장비로 자재들이 웨이퍼들이 플로우가 되면 지나가게 되면 페일까지는 안 떨어져요. 페일까지 안 떨어지면 그 칩이 워스트하게 된다는 거죠. 특성이 좀 여러 가지 되는데 페일까지는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 자재들이 다음 스텝에서 똑같이 워스트한 장비를 또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페일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참 분석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딕테이션 하기도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어소시에이션 룰을 가지고 특정 패턴을 가지고 페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석을 할 때는요. 수율의 분석가, 그러니까 고수라고 그러죠. 고수들이 좀 만나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JMP도 그렇게 분석하는 게 있는데 제가 돌려봤는데 반도체 데이터는 수없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이 가독성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파랄렐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뭐냐면 아까 유저가 선택했던 배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은 유저가 선택했던 굿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X축은 각각에 대한 공정 스텝입니다. Y축은 뭐냐면 그 공정의 레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파란 박스를 보게 되면 땡땡땡 스텝에 보게 되면 점점점점 4개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땡땡땡 스텝에 총 4개의 레전드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장비가 4개든 챔버가 4개든 4개를 진행됐다는 건데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유저가 사용자가 배드를 선정했던 게 빨간색이라는데 빨간색의 그런 패스를 쭉 보게 되면 이쪽 A 장비에 다 올렸잖아요. 대부분. 그 말은 뭡니까? 땡땡땡 스텝에 A 장비가 문제입니다. 라고 가독성 있게 보여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를 보게 되면 빨간색의 배드 그룹이든 파란색의 굿 그룹이든 랜덤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딱 봐도. 그렇죠? 몰려있다는 게 원인인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공정 스텝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 룰을 가지고 페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터닝 한 곳에 몰려있다는 게 하나가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두 공정 원인에 의해서 페일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공정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원인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그중에 원인이 발생할 하는 확률이 뭐냐면 공정 스텝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정 스텝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하루만 걸리면 될 건데 딜레이를 먹어서 8일이 걸렸어요. 그런 스텝 종종 있거든요. 진행이 빨리 안 되고 멈춰 있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텍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것도 분석과 고수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쌓인.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보다가 편법으로 이게 스캐터 플러스를 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그룹에서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스텝 갈 때마다 하루씩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배드 그룹 같은 경우는 A 스텝에서 B 스텝 갈 때는 하루, B 스텝에서 C 스텝 갈 때는 8일이 걸렸어요. 딜레이가 한 7일 정도 먹었죠. 그 다음에 C 스텝에서 D 스텝 갈 때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Y축의 A 스텝으로 진행된 날짜와 X축의 B 스텝에 진행된 웨이퍼들의 날짜를 콜레이션 그리게 되면 이렇게 콜레이션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동일한 축에 국그룹과 배드그룹이 동일 축에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건 이게 스텝을 갈 때마다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TAT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 스텝의 진행일과 특정 프로세스의 스텝 진행일 콜레이션 그리면 이렇게 잘 따라가요. 상관관계가 R이 0.99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가령 여기 B 스텝에서 C 스텝 갈때 8일이 걸렸잖아요. 1이 원래 하루가 걸려야 되는데 그거를 C 스텝과 A 스텝에 대해서 콜레이션 거리게 되면 이중축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중축이 발생하는데 배드 그룹이 아래쪽에 몰려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배드 그룹 C 스텝에서 딜레이가 먹어서 불량이 발생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JMP의 그런 가독성이 있는 여러 가지 스캐터 플러시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라인의 분석을 딕테이션 할 수가 있더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러스팅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먼과 그 AI, JMP 에딘을 봤는데 이거 WF가 이거 웨이퍼입니다. 웨이퍼가 카운트가 100장을 클러스팅 하는데 사람은 6분이 걸리는데 이번에 JMP 에딘을 할 때 0.03분이 걸리더라. 근데 이 0.03분도 클러스터링 맵을 상당히 여러 개 할 때 0.03분인 거고 이 사람이 하는 6분이라는 거는 웨이퍼 클러스터링 맵 한 가지만 할 때가 6분인 거고 두 가지면 더 늘어나겠죠. 여튼 이만큼하게 그 엔지니어의 그 시간을 상당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그 페일 맵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게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JMP 에딘에 대한 JMP만의 특성,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좀 상당히 좋더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엔지니어들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드라마티컬하게 시간을 좀 세이브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하이니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에드인들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에드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JMP 에드인이 아까 좀 전에 여기 B 구역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레고 같다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레고 같은 이유가 뭐냐면 레고로 조립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만들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JMP 에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구슬이 소마리에도 꿰야 보배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잘 짜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구성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예. 한 7명, 8명 되나? 근데 그렇게 만들고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스크립트를 많이 배워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개인적으로 구성원들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이 메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크립트 배워가지고 좀 하는 구성원도 꽤 있어요. 예.
예예. 검사라는 게 아까 웨이프 테스트 말씀하신 건가요? 예예예. 그러니까 예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인제 제가 CDS 업무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현업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게 데이터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예예. 먼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다른 건 아니고 파워 BI나 타블로, 그다음에 태블로, 그리고 뭐 이제 보니까 데이터복 같은 것도 이제 다양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 근데 이 점프만의 좀 장점, 여기 선택에서 분석한 장점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요 이거를 만들면은 누구나 다 사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쪽에 그 일반 구성원들은 저런 걸 하나도 모르고 저 시스템을 열어 가지고 클릭만 하면 다 분석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JMP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JMP를 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프 라이브도 연결해서 뭐 쓰실 생각도 있으신 건지 좀 그런 궁금하긴 아까 하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랑 좀 상의 좀 해 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